네, 안녕하세요. 저 야구친구에서 일하고 있는 유효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간신히 해서 낸 거여서 이렇게 뭐 좀 약간 횡설수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시작부터 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아까 박상희 교수님께서 야구친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그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야구친구 시작하기 전에는 네이버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언론사에 있었는데 네이버에 있으면서 아마 2010년으로 저희가 기억하는데 아이폰 3GS가 처음 나올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아이팟을 갖고 있었고 아이폰 3GS가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고 디자인도 뭐 아이팟에 비해서 대단히 뭐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산다 만다 말이 많았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보니까 전혀 다른 걸 알게 됐어요. 뭐가 다르냐면 아이팟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영상도 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이폰이 전혀 다른 건 GPS였어요. GPS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았어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3GS부터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약 1년 정도의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들으면 화낼 일이지만 헛짓거리를 좀 했죠. 그래서 야구친구라는 걸 기획을 했고 야구친구를 만들어서 일단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 고민 지점은 그거였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은 PC에서의 경험이었어요. PC에서의 경험이라는 건 일단 어딘가에 앉아야 하고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모바일.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는 유저를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줘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PC 앞을 떠난 유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였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계신 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디 있을까요? 집이요? 이게 말장난친 건데요. 어디에나 있겠죠. 뭐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되게 수많은 공간에 있을 수 있겠죠. PC 앞에서는요. 글이 길어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아요. 하지만 모바일에서 글이 길면 절대 안 보죠.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한참 고민했었던 문제와.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정보를 주기만 해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정보들은 PC에 있는 정보들을 모바일용으로 컨버팅만 해줬어요. 똑같은 걸 그대로 옮겨주기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야구친구의 생각은 좀 달랐죠. 모바일용은 모바일용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또다시 만들어내는 일을 반복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럼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것이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스포츠의 실시간성이었어요. 지금 야구친구가 2012년부터 생겨서 2019년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환경적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웹소설과 웹툰의 득세였어요. 그런 것들이 득세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창작이잖아요. 근데 스포츠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정보들은 남이 한 행동을 가지고 풀이를 해주거나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저희가 창작을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웹툰과 웹소설이 득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화, 드라마, 음악에 쏠리게 되죠. 어떻게 쏠리냐? 사람도 쏠리고 돈도 쏠려요. 그럼 스포츠는 당연히 약해집니다. 왜냐? 재화는 한정돼 있잖아요.
어디서나 돈을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셨겠지만, 산업에서는. 자, 그러면 저희가 고민한 건 스포츠의 실시간성. 이게 유일한 무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창작 이런 것들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다 재생이 가능해요. 하지만 스포츠는 딱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플레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앞과 뒤에 있는 정보를 잘 가공해서 주는 게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현진이나 손흥민 선수가 새벽에 경기를 하면 우리 모두 지켜보죠. 내일 새벽에도 1cm 결승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저도 볼 거고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누군가 불특정 다수들에게 특정한 시간대에 TV라든지 어디라도 앉게 해서 이 경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 실시간성을 저희는 야구팀 프리뷰라든지 리뷰라든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구성해서 전달하는 일을 해왔던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간이잖아요. 조금 이따 공간도 나올 거예요. 시간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실시간성과 시간도 똑같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뺏어야 돼요. 야구친구 컨텐츠를 보게 하고 야구친구를 여러분이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뺏어야 하는데 야구친구는 그 시간을 10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뺏어낼 수 있는 시간의 최대치는 막연하게나마 10분이라고 생각했어요. 10분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야구친구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얘기는 좀 더 넘어가면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잘 못 만져서 자, 그럼 이 10분을 어디서 뺏어낼 것이냐. 지금 벌써 5분, 7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왜 듣고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러 이 공간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친구가 가상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10분만 보면 야구를 따라잡을 수 있고 야구의 정보를 웬만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죠. 저희가 정보를 다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10분 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말아내는 게 야구친구 최고의 목표죠. 어디서? 화장실에서. 이건 화장실 안에 가상의 공간인 이유는 이런 강의실일 수도 있고요. 차 안일 수도 있고요. 기차 안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10분만 투자하면 야구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자, 그럼 공간이 왜 중요한가? 야구친구의 경쟁 상대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야구친구의 경쟁 상대는 제가 야구친구를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던 거였어요. 전 직장인 네이버 스포츠 후배들도 네이버 스포츠 야구가 야구친구의 경쟁 상대냐, 아니면 카카오냐, 아니면 KBO의 어떤 공식 앱이냐. 전혀 아니었어요. 모든 게 포함된 거죠. 야구친구의 경쟁자는요, 어벤져스일 수도 있고요. 아이유가 신곡을 발표하면 아이유일 수도 있고요. EXID의 한일 수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사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남자친구, 또 누군가의 여자친구, 좀 유치하게 말하면 밤하늘의 별도 야구친구의 경쟁자예요.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야구친구가 10분의 시간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0분을 뽑아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작비 얼마 들었죠? 수천억씩 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틀어주고 집중하기 좋게 불까지 꺼줘요.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분을 빼앗는 걸 저는 혹은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시간들,
이 평행우주는 뭐 또 신박한 헛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컨텐츠들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혹시 엔드게임 다 보셨죠?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일부러 평행우주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자, 기존의 세계들은 뭐 지상파가 3개 혹은 4개 이 정도만 있을 때는 모두가 알았어요. 큰 주제를 따라잡지 않아도 누가 얘기해도 쉽게 알 수 있고 모든 정보들이 공유가 되던 세상이거든요. 야구 친구가 처음에 생겨났던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에 불과했어요. 모바일이라는 게 새롭게 시작했지만 모바일 역시도 뭐 기존에 흘러가는 타임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넷플릭스가 생기고 마차플레이가 생기고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가 생겼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공간이 비어서 그냥 넣어둔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 평행우주라고 생각하냐면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올라온 영화 중에 어제가 오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넷플릭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못 보는 영화죠. 왓챠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구독자 수가 많다는 제이플라가 1000만이라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제이플라의 유튜브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분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저와는 성향이 안 맞으니까. 근데 트위치도 마찬가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만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트위치를 보면서 롤을 즐기고 유튜브를 보면서 배그를 즐기고 이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거의 90%는 야구 친구가 처한 환경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 처한 환경에서 컨텐츠 제작자가 혹은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평행우주의 세상, 여러분들은 지금 SNS, 뭐 흔히 소셜미디어라고 표현하는 것, 소셜을 쓰고 계시죠? 소셜이 똑같아요. 거대한 타임라인이 하나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타임라인이 존재하고요. 여러분의 타임라인이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의 타임라인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 세상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쪽 분이 혹은 저쪽 분이 또 저런 분들이 각자의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정보는 이제 공유되는 몇몇 지점을 제외하면 서로 이해할 수 없어요. 배그를 즐기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이 트위치를 즐기고 롤만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물론 둘 다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최근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평행우주에 살고 있어요. 아니, 또 나오지? 자, 그러면 평행우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컨텐츠를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게 과거의 드라마예요. 응답하라 1994인데 제가 이 장면을 항상 되돌려보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수화를 좀 배웠어요. 근데 수화를 배우면서 제일 힘든 장면이 뭐냐면 수화 구연대회를 할 때예요. 학생회관이나 되게 큰 강당에 되게 많은 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화를 해야만 해요. 근데 수화를 할 때 가장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건 수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고 뚜렷하게 말과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동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의 입모양을 보고 우리의 손동작을 보고 추측을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져요. 처음에 하다 보면. 근데 자, 저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삼촌포라는 극중 뭐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의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어주면서 음식도 드리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 장면은 딸이 와서 엄마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별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집어넣냐 하면
우리는 경남 지역에서 간짜장을 시키면 계란 프라이가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잖아요. 모르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도 놀랐어요. 근데 왜 여권 사진까지 같이 보여줬냐면,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는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혹은 거기의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을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로컬 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거나 혹은 당황하면서 무시를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수화 장면을 넣었냐면 저기서 삼촌포라는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예의예요. 애티튜드, 흔히 말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언어를 할 수 없어요. 삼촌포라는 친구는 수화를 할 수 없지만 자기만의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할 수 없는 분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롤을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야 배그 그거 뭐하러 해. 배그 하는 친구는 롤 재미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 아니야 마차 플레이가 훨씬 나아. 이런 닫힌 자세로는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컨텐츠 플랫폼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야구 친구가 대충 한 이것저것 다 합치면 60만 70만 분이 저희를 구독해주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저희는 몰라요. 대략에 뭐 서울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부산 이런 식의 분포도만 알고 있고 나이대는 의외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 비율은 7대 3이에요. 여자분이 30%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개인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내가 존재하지 않던 세상에 대한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예의가.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내가 살지 않았던 세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절대. 누구는 화를 낼 거고 누구는 짜증을 낼 거고 누구는 좋아할 겁니다. 흔히 말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모든 장단에 춤을 춰야 해요. 그게 콘텐츠 제작자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럼 콘텐츠 제작자 오늘 가장 큰 주제 소셜미디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모든 장단에 춤을 춰야죠. 왜 선풍기를 갖다 놨냐 하면 이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선풍기 바람을 쐬면 너무 가까우면 막 눈이 뻑뻑하죠. 그리고 너무 멀면 덥죠. 적당한 거리를 아는 건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겠죠. 유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돼요. 적절한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오른쪽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맨날 유머 사이트에서 잘 나오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침에 이제 샤워하려고 틀었을 때 내가 샤워하기 가장 적정한 곳은 저 녹색 그린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이거는 우리가 유저를 대하는 우리가 흔히 유저라고 말하고 대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그 조심성 우리가 아침에 정말 신락 같은 저 그린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하면 같이 놀고 뭐 좀 더 편하게 말도 하고 이런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고요. 나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예의를 갖출 것인가. 그거부터 컨텐츠 제작자들은, 컨텐츠 플랫폼을 제작하실 분들은 알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천천히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주최 측에서
가장 또 뭐 성공적인 케이스의 컨텐츠를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몇 개 없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어디 갔죠? 이런. 제가 드렸는데 뭐가 잘 안 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저 뒷부분이 좀 날아간 것 같은데요? 세 장 정도 더 있어요. 혹시 야구친구 구독하시는 분 계세요?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림이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원래 설명을 했던 건 프리뷰였어요. 야구친구의 프리뷰가 왜 가장 저희가 자신있어 하는 컨텐츠냐면, 보통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야구친구 프리뷰에는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요. 뭐 매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장소, 날씨, 뭐 미세먼지도 들어가죠 요즘.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프리뷰도 들어가죠. 뭐 방송사 정보, 캐스터 해설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캐스터 해설 그거 처음부터 시작하느냐고 진짜 진땀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언론사에 있었고 네이버 스포츠에 있으면서 되게 많은 인맥을 쌓았어요. 의외로. 그래서 방송사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것과 제가 새로운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보를 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아침에 케이블 4사 혹은 5사에 매일 전화 걸었어요. 매일 전화 걸어서 매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년쯤 하니까 이제 이분들도 지겨우니까 이제 그걸 주더라고요. 주간 편성표를. 대신 조건은 그거예요. 편성표를 다른 데 돌리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건 여담이니까 되게 쉽지 않은 정보였다는 걸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프리뷰에 이 수많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한번 PC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PC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정보들을 다 개인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클릭이 일어날까? 최대 40클릭 이상을 눌러야 돼요. 근데 모바일에서 40클릭은 솔직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40클릭을 눌러서 그걸 다 보고 싶으세요?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친구 프리뷰에는 40클릭을 단 2클릭이나 3클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불편함의 해소예요. 창업을 하는 모든 분들, 또 뭐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스타트업도 있지만 여기의 핵심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데 있어요. 뭐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뭐 수많은 우리가 하고 있는 O2O 서비스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카카오 택시를 정말 잘 써요. 왜냐? 여러분 카카오 택시가 어떤 세상 기억나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네이버까지 가는데 제가 아침에 택시를 기본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빠꾸를 시키거나 쫓겨나고 그제서야 갔어요. 왜냐? 저는 경기도에 살거든요. 수원에 사는데 분당인 회사까지 자차로 20분이면 가요. 자차로 20분이면 가는데 대중교통은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맨날 늦죠. 그래서 택시를 자주 탔는데 타면 뭐 시외를 넘어가니까 뭐 3만원을 달라 4만원을 달라 아니면 뭐 엉뚱한 길로 돌아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카카오 택시가 해결해 줬어요. 요금 흥정을 안 해야 한다는 건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기사님들은 내비게이션을 잘 안 쓰는 기사님들이 많았어요. 그전에도. 그럼 저는 좀 쉬면서 혹은 아침에 밀린 일이나 하면서 핸드폰이나 보면서 가고 싶지만 계속 길을 물어보시죠. 이렇게 가야 하냐 저렇게 가야 하냐. 하지만 이제 카카오 택시가 그런 걸 다 제거해 준 거예요. 야구친구도 마찬가지죠. 지금 야구친구 프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굳이 다른 데서 많은 정보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불편함을 느끼느냐예요. 남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느껴야 해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내가 불편해야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림은 야구 친구가 했던 컨텐츠 중에 재미있는 컨텐츠, 시청률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했었냐면 시청률을 제가 TMS나 AGB 닐슨 코리아죠. 이 두 회사랑 한 3년 정도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3년 정도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네는 한 번도 이런 버티컬 서비스에게 시청률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TNMS한테는 거절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닐슨 코리아는 이제 인맥을 통해서 읍소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 버티컬 서비스에서 우리 시청률을 이렇게까지 잘 쓰는 걸 본 적이 없다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떤 불편을 느껴서 이 시청률을 서비스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간단해요.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때 당시 야구친구가 시청률을 서비스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거는 MC포도 1등 했다 그러고 SBS 스포츠도 1등 했다 그러고 심지어 스카이도 1등 했다 그러고 지금은 없었지만 누가 1등이야? 하고 자세히 찾아보면 전국 시청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도권 시청률, 나이대 시청률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야구를 보는 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니고요. 야구를 보는 팬들에게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싶은 되도 않는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률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전국 시청률 기준을 하고 이 시청률에 최고의 1분까지 넣겠다. 야구 5경기 중에 가장 시청률이 많이 나온 게 뭐야? 그것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기획할 당시에는 가상으로 1년에 3번 정도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시즌 개막했을 때, 두 번째는 시청률이 정말 높게 나왔을 때. 지상파로 가면 7%까지 나와요. 그리고 마저 친구도 야구 친구 인증했었어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근데 야친 참여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제 찾는데 귀찮아서 최근 사례만 들어드린 거예요. 밤에 가서 찍기도 하시고요. 프랑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서 찍기도 하시고요. 내가 야구장에서 뭘 먹었는지를 자랑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왜 감동을 하냐면 이 사진 말고도요. 칸첸중가, 혹은 K2, 되게 고산지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높은 데가 해발 6,000m였을 거예요. 해발 6,000m에서 아마 삼성 팬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삼성 라이온즈가 써있는 그 수건 들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밑으로는 아마 물속에서 대충 한 50m 정도 되는 곳에서 또 인증하신 분이 계시고요.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진짜 정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곳에서까지도 다들 그렇게 해서 주세요. 근데 제가 왜 감동을 받냐 하면요. 저런 사진들은 갑작스럽게 여행 가서 찍고 싶다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행을 갈 거고, 여행을 가서 이런 사진을 찍을 거고, 야구 친구에 줘야겠다라고 이미 여행 준비 단계부터 저희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감동을 받고 있는 콘텐츠는 야구 친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 과정들은 일단 나도 야구 친구나 야친 참여를 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의 얼굴, 본인의 여정, 그리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저희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언론사도, 이건 자랑입니다. 좀 양해해주세요. 재수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사도 어떤 포털에다가라도 야구 팬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정보나 자신들의 세상화를 노출해주지 않아요. 이건 저희에게만 유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컨텐츠 제작자 혹은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도 적혀있죠. 이 정보를 왜 주는가?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야구친구라는 회사의 이름은, 서비스의 이름은 그래서 야구친구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끔은 이제 저희도 욕을 많이 먹죠. 왜 MVP 왜 이런 애 줬어? 우리 팀 애가 더 잘했는데 너네 두 빠지, 너 엘빠지, 맨날 이런 얘기 엄청 들어요. 하루에 6개 구단 팬이 된 적도 있어요, 저희는. 하지만 그런 의도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죄송스럽다고 사과드리고요. 어떤 의도를 갖고 저희가 뭐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담기에는 좀 시간이 그래서 이 음식 얘기,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은 다양해요. 왜 이 음식 사진을 하나 더 넣었냐면 야구장에 가서 저런 음식을 먹는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저 사진을 올렸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 사진 밑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요. 그리고 전부 다 친구를 공유합니다. 뭐라고 공유하냐면 야, 우리도 가서 연어 시켜 먹자. 아니면 팔지 않으니까 앞에서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연어 사갖고 와서 연어 먹자. 이게 뭐냐 하면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는 게 단순하게 야구를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야구장에 놀러가고 먹을 거를 먹으러 가고 친구와 함께 즐기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내셔널 패스타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야구장이 야구를 보러 가는 곳만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가서 재밌게 놀고 야구 안 보면 어때요? 친구랑 함께 할 수 있으면 즐거운 거지. 좋은 서비스는요, 좋은 컨텐츠 플랫폼은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야구 친구를 카카오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차이가 너무 나서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작게나마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작게나마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잘된 서비스, 야구 친구는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훨씬 더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앞에서 서비스 제작자 혹은 컨텐츠 제작자,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가장 가져야 할 거는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내 컨텐츠를 대할 것인가. 나와 다른 취미를 갖고 있고 나와 다른 세상을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 이거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스킬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컨텐츠는 우연의 산물이에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가 90이고 기술은 10이에요. 결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운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튼 얘기는 그렇고요. 네. 이 교수님께서 나와서 또 얘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또 외대 교수도 하고 있으면 이제 스포츠 미디어 시리의 편집인 대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야구 에이전시죠. 좋은 스포츠 대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대표님 하신 말씀들 굉장히 많이 동감이 갔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전임을, 이 투폰을 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또 비즈니스와 연관돼서 궁금증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보여줬던 소비자의 참여 있죠? 네, 굉장히 인상 깊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대해서 미디어의 역할은 4가지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확장성이 있고요. 상호 연결성, 쌍방성이죠. 컨텐츠의 어떤 그 창의성, 그리고 큰 실시간성, 네트워킹 통한 이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실 야구 친구가 가장 강점이자 매력이 있는 것이 이제
이 쌍방성과 공간의 어떤 확장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베네핏이나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없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왜 특별하냐면 단순히 야구 친구의 컨텐츠를 제작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스포츠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야구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야구 문화의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독특한 현상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야, 나 이렇게 놀고 있어라고 자랑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저는 이건 공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야구 친구 야친 참여에도 이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건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재밌고 야 너도 같이 하자 우리도 같이 하자라는 공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물론 모든 과정에서 자기 자랑이나 나 정말 재밌게 놀았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공감을 해달라는 요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야친 그 팔로워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그 자기 이야기를 포스팅 같이 해보신 분 계시나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이제 청중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한 분이 질문 주셨네요. 수입의 원천은 어떻게 되나요? 즉 수입 구조를 좀 여쭤보셨어요. 제일 머리 아픈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의 언론사와 똑같아요. 광고, 스폰서십, 컨텐츠 판매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일단 저희가 쇼핑몰을 갖고 있다는 거고 채운 작가의 IP를 활용해서 컨텐츠가 아니죠. 제품을 만들어내서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이 달라요. 그리고 이 수익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근데 꽤 저희가 유지하는 데 도움을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스포츠 관련 MCN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죠. 작년에 중반에 야친 서비스가 중단되었었는데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분들 계십니다. 조심스럽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 얘기긴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요단강 좀 구경하고 와서 너무 바빴고 이제 그런 댓글도 많고 그런 질문도 많았어요. 사람 한 명 아프다고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컨텐츠의 거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남은 분들이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잠시 접었던 거고요. 저도 이제 많이 반성을 했죠.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요즘 용땡이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네. 유사한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컨텐츠 기획 시의 좀 기획 플로우를 좀 알고 싶다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방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까? 일단 방대한 자료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인맥이에요. 전부 다 인맥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돈을 주고 사는 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언론사라든지 언론사하고는 대부분 얘기를 구두 합의 정도 봐놓은 거예요. 우리가 갖다 쓰는 대신에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방송사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전화 그리고 만나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저작권은 가끔 보면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고 남의 거를 다 갖다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거 걸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저작권 구두 합의라도 반드시 봐야 해요. 이건 진짜 컨텐츠를 만드신 분들은 진짜 명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얻어쓴 데이터로 지금 수익을 어쨌건 만드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수익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금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얻어가는 게 있죠. 저희가 방송사에서 영상을 저희한테 직접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는 이제 홍보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송사 캐스터 해설이 누구고 이런 것들은 방송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오늘 누가 해설한다는 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지 저희가 특별하게 유현진 경기 하이라이트를 무단으로 긁어오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게 있어요. 방송사에서 최근에 가장 원하는 것들, 그리고 포털에서도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영상을 얼마나 많이 재생시킬 수 있냐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트위치에게 많은 컨텐츠 해결문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뭐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은 뭐 이제 뒤에 하실 뭐 김남현 실장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야구 친구가 컨텐츠 하이라이트를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구 친구가 페이스북이나 그 앱에서 많이 그 영상 링크를 걸거든요. 근데 그 링크를 자기 걸로 걸어달라고 요청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죠. 우리가 넘겼을 때 유저가 불편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큰 회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언론사들, 뭐 텍스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저희가 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팬들한테도. 너네 잘못이 아닌 건 알겠는데 굳이 여기 걸 해야겠냐.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구 친구와 초창기 때부터 함께하고 있는 팬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네, 손을 좀 뒤에 드셨는데. 저한테 주소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도 좀 드릴게요. 네. 이분이 근데 그 뒤에 질문이 더 중요하겠죠? 수익 구조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충의 그 폴션이라도 AD 굿즈, 멀천다이징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은 질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분은 앞으로 유저분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콘텐츠 기획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론사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스포츠 미디어가 많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스포츠나 카카오 스포츠를 봤을 때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이저리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디 애슬레틱 이런 거 구독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서비스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야구 친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사람들이 읽을 만한 컨텐츠. 근데 그거 플러스 저희는 MCN을 하고 싶어요. 영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광고도 팔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스포츠 쪽 광고는요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저희같이 흔히 마이크로 미디어 같은 케이스는 정말 힘들고요. 완전히 탑들만 살 수 있는 동네예요. 그럼 마이크로 미디어들은 자기들이 뭉쳐야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MCN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 중요한 건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이건 욕구를 떠나서 제가 하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나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볼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요. 다음 질문은요. 꾸준히 성장하신 건지 어느 기점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였다면 어떤 일이 혹시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나요? 꾸준히는 성장하지 않았고요. 꾸준히는 계속 저는 내리막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야구친구라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열이면 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이버라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굳이 그걸 왜 하려고 하냐. 그러다 거지된다. 근데 어쨌든 살아는 남고 있어요. 죽을 먹던 뭘 주워 먹던 살아는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야구친구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터졌어요. 저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 막 5천, 1억 생겨버리니까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출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니거든요. 이 법인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저희가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60만이 넘었거든요. 근데 60만 넘는 데까지 도달한 기간이 2달이에요.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저희의 목표가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이 60만을 페이스북, 인스타로 다 나눠 갖는 거였어요. 저희 앱으로. 그래서 30만 정도만 유지하는 거고요. 근데 야구 친구가 지금 약간 꺾인 이유는 플러스 친구를 저희가 쿠폰을 발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푸시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카카오랑 한 2년 정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메일은 아니어도 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영상을 갖고 있지 못한 야구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하는 분들과 함께 뭉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친을 통해 야구 팬이 된 팔로우입니다. 야구 친구와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디죠? 어디 언론사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블리터였나? 블리터랑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각오인 것 같아요. 제가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스포츠 그리고 야구 친구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이틀 이상 연 이어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뭐죠? 우리 9월에 있는 게 뭐 있죠? 추석.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시군요. 제가 외국인도 아닌데. 그리고 뭐 설도 있고요. 저는 제가 집에 있더라도 저희 가족들은 제가 PC 앞에 앉아있는 뒷모습만 봤어요. 저 밥도 거기서 먹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후배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는 창작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컨텐츠 업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세를 바꾸는 거거든요. 어떤 자세냐면 자, 컴퓨터를 껐어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 점 하나 찍는 게 거슬린 거야. 그걸 빼고 싶어. 근데 난 너무 지쳐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키고 그걸 고칠 수 있어야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찮음을 감수하셔야 돼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네요. 네. 한 두 가지 질문 더 드려볼까요? 잠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지원해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지원 공고를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공고를 좀 냈었어요. 그래서 알바랑 그 계약직 공고를 냈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지원 많이 안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야구친구 최초로 공개적으로 낸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다 전화를 드리긴 했는데 너무 경력들이 짱짱하셔가지고 좀 그냥 아무나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원해주세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알바나 계약직 분들에게 고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열심히 하시고 싶다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 물어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야구 친구 그렇게 뭐 노가다를 지키진 않아요. 네, 지금 청중께서 질문하신 거와 제가 좀 궁금한 게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야구라는 콘텐츠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청중분이 계셨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야구의 인기가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야구를 조금씩 안 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기획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야구라는 걸 택한 건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기자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된 거고요. 그냥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지 어떤 전략적인 가능성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뭐였죠? 네, 그렇고 젊은 층들이 야구를 이제 예전만큼 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풀링할 수 있을지 좀 야구 친구 역할과 좀 기획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사에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야구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근데 제가 아마 7월 초에 아마 KBO에 가서 얘기할 거리가 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요 얘기랑도 맞닿아 있는 얘기 같아서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야구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야구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근거를 묻고 싶어요. 왜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뭐 전통적인 인기팀이죠. LG, 뭐 기아, 뭐 한화, 롯데 이런 팀들이 부진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구장에 사람은 덜 올 거예요. 하지만 야구 친구를 봐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스포츠에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표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어요. 그냥 상승도 아니에요, 지금. 야구 친구는 지난해에 비해서 트래픽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는 아마 최소 10에서 15% 이상 올랐을 거예요. 거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럼 이걸 과연 야구 인기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추측하고 있는 건 전통적인 의미로 우리가 야구의 흥행을 얘기하는 건 야구장 안의 관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브컬처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옥냥이라는 분인데, 그분 트위치에서 원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뭘 하시냐 하면요, MLB 더 쇼라는 게임을 가지고 선수를 키워서 메이저리그 우승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통 한 14편 정도를 찍으세요. 저 그거 처음에 켜서 4시간 봤어요. 그럼 이게 게임 컨텐츠입니까? 야구 컨텐츠입니까? 우리는 이걸 아직 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KBO 리그 굿즈를 많이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야구장에 아예 안 가신 분들도 있어요. 사회인 야구를 좋아하지만 프로야구는 아예 전혀 안 보는 분도 있고요.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분들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분들을 어떻게 야구장으로 끌어들이냐인 거죠. 단순하게 야구가 인기가 떨어졌다고 여론몰이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구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비교하는 게 젊은 층들이 안 본다고 얘기하는데요. 좀 더 내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해외 축구가 굉장히 적잖아요.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외 축구는요, 나이 어려야 볼 수 있어요. 왜냐? 대학 오고 직장 취업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요, 해외 축구 볼 수 없어요. 그 새벽에 어떻게 봐요? 내일 아침에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이 수치,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데이터를 판단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스포츠 팬들은 마찬가지예요. 해외 축구 수많은 팬들은 다 봐요. 그 중에서 자기가 주력해서 보는 게 있을 뿐이지 야구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려면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과 이 서브컬처를 즐기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야구장 안에 데려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리고 MLB 더 쇼 같은 거 야구장에서 대회하면 안 돼요? 각 지방에서 대회 예선전 치르고 잠실에서 결승전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소니랑 얘기해서 그거 하자 그러면 소니가 싫다고 하겠어요? 이건 KBO 차원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이 주장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 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뭐 야구에 대해서는 지금 한 분이 더 질문하셨는데, 네, 아까 약간 겹치는 질문이어서요. 네, 뭐 이 질문을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야채는 사실 영상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영상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이제 5G 시대에 들어서서 컨텐츠 유통을 주로 하고 있는 야채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에 대한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이 약한 게 아니고요. 영상은 아예 없죠. 저는 영상이 아예 없고 영상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 회원가입을 2007년에 이미 했었더라고요. 근데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야구 친구로서 불행했던 건 제가 2007년 중순쯤에 이제 많이 아팠는데, 그리고 서비스를 4달 정도 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기간이 불과 2년 이내예요. 정확하게 인지하면 이미 2년 전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야구 친구가 가야 할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CN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2년 사이의 노하우를 저희는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미 그거 판단이 끝났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좀 큰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이제 계약을 이미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1차례 미팅을 했고요.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MCN이 영상에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뭐였죠? 또 하나가? 네, 5G 시대에서 기획 전략인데 5G 시대에는 약간 바뀐 게 있어요.
야구 친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컨텐츠 판매처가 과거에는 포토이었거든요. 근데 바뀌고 있어요. 이통사로. 저희도 아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LGU 플러스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통사들이 컨텐츠의 패권을 쥐는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스포츠 뉴미디어 그 중계권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거기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털 2개사와 이통 3사가 합친 컨소시엄이 승리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일단은 포털도 강력하지만 포털은 영상의 헤게몬을 이미 놓치고 있어요. 근데 이통 3사는 전부 다 유료 회원이에요. 그리고 컨텐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뭐냐면 유료화예요. 근데 이통사는 이미 유료화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구 친구라든지 이렇게 마이크로 미디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통사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LG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이통사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려고 해요. 올해 계약한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G 시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계속 연결 짓는 거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좀 1부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2부에는 이제 프로동네 야구의 김남현 실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프로동네 야구의 컨텐츠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약간 서비스 비슷하게 야구를 하는 현장들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야구 친구는 사실 이제 보다 관람형 스포츠의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도 뭐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지만 보는 스포츠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는 스포츠를 볼 것 같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죠. 하는 스포츠는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은 야구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야구의 서브컬처와 야구의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 그리고 아까 또 2부에 말씀하신 김 실장님의 어떤 참여 스포츠로서 야구의 문제, 그리고 야구의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 이거는 그냥 파이를 나눠 먹기가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부 강연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2부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파이를 어떻게 하면 키우고 야구를 어떻게 하면 이제 문화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두 분이 다 같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야구 친구 이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해드릴까요? 설명에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야구 인기가 줄어들고 있고 이건 날씨 탓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올해 대작이 개봉을 했잖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이제 1000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야구장에 가서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데서 돈을 쓰게 되면 자 4월에 굉장히 날씨도 안 좋고 미세먼지 많았어요. 그리고 엔드게임 같은 대작도 개봉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키즈카페로 가야겠죠? 키즈카페 가면 돈을 써야 돼요. 엔드게임 하면 당연히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야구장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재화가 한정적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안 오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구도 사회의 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관중이 덜 올 거고요. 대작 영화가 그 해에 개봉을 많이 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왜 이렇게 되는지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요. 요 얘기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야구 친구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께서 상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